안녕하세요. MG 세무전 컨설팅의 이명용 상무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박정호 세무사입니다. 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자금 출처 세무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자금 출처 조사란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? 자금 출처 조사라고 하면 이걸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재산, 연령 또는 소득, 직업 이런 상태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이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증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나오는 조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그럼 정호 세무사님, 그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세무조사는 왜 하는 건가요? 자금 출처 조사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, 하나는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소득이나 연령 상태를 봤을 소득이나 이런 거 보고 부동산 취득한 걸 봤는데 갭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죠.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이 사람이 원천세나 뭐 기타 소득 같은 걸 신고한 거 보니까 1억밖에 안 되는데 뭐 금융권에서 빌린 것도 보니까 얼마 안 되지도 않아. 그러면은 이제 이 돈은 어디서 났냐?가 이제 첫 번째 원인이 되고,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고소득자들의 편법 증여나 편법 상속들을 예방을 하고, 그리고 이제는 그러면 피해갔던 부분에 대해서 공평 과세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두 가지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.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세무조사를 하는데 그때 조사 대상자, 그러니까 즉 납세자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?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한 4가지 정도 나눠주면은 사업과 관련된 부분, 법인세, 소득세, 부가세 여기 하나 문제가 되고, 두 번째는 양도 양도 부분 문제가 되는 거 있고, 세 번째가 이제 상속, 네 번째 징역. 그래서 보통 법인세나 소득세 이런 부분들 보면은 매출 누락한 게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이 또 쟁점이 하나가 되고, 그리고 두 번째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양도한 금액이랑 그 양도소득세 신고가 들어간 신고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, 세 번째 상속을 말씀을 드리면은 피상속인의 재산들을 이제는 무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뭐 재산들을 물려줬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현금도 포함이 되겠네요. 네, 그런 것들이 누락하고 상속세 신고가 들어간 부분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,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징여가 이제 명의신탁 재산 같은 경우, 뭐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이 들어가 있다든지 또는 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징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죠. 그러면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하게 되면 납세자 혹은 세무드리는 분들이 이 자금 출처의 자금으로 인정이 되는 어떤 기준이나 금액이 있을 것 같은데, 그런 거는 어떤 게 있어요? 자금 출처를 저희가 보통 이제 제출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료. 보통 사업소득, 근로소득, 뭐 다른 소득들 맞아, 뭐 이자, 배당, 뭐 기타 소득, 연금 소득 이런 게 있긴 한데, 솔직히 저희가 연금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사기는 힘들죠. 맞아요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그리고 이제는 상속 신고 들어간 거, 그리고 이제 대출기관에서 이제 금융기관에서 정식으로 대출받은 금액, 그리고 또 아니면 기타 지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, 그것도 뭐 차용증도 있고 뭐 이자 지급도 한 내역도 있고, 그런 뭔가 객관적인 실질적인 자료가 필요한 거죠. 그런 게 자금 원천에 출처가 될 수가 있죠. 그럼 부모님한테 내가 잠깐 돈을 빌려서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?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금전을 이제 빌렸는데도 좀 부족한 경우에는 뭐 부모님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이제는 그걸 받았는데 상환 계획이 있으면은 이제는 상관이 없는데, 상환 계획이 없으면 이제 징역을 보고, 상환 계획이 있으면은 이제 차입으로 보는 건데, 단순히 차입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법정 이자율이 1년에 4.6% 정도. 4.6%. 그 4.6% 이자 이상을 지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, 그 4.6% 이하의 이자를 지급을 했었으면 1년에, 그러면 다 그게 징여로 봐요. 그러면 진짜 제대로 내가 빌렸고 부모님에게 상환하기 위해서 차용을 한 거고, 매달 이자를 냈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네요. 충분히 인정이 되죠. 근데 대신 현금으로 하시면 안 되고 계좌이체로. 항상 계좌이체로. 그럼 오늘의 이 영상의 마지막 자금 출처 이 조사를 아예 대비할 수 있는 게 있나요? 일단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긴 있는데, 그게 뭐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무조건 안 나온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. 최소한의 그래도 좀 나오지 않은 방법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, 첫 번째가
신고되거나 이미 과세된 소득이 있을 경우,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소득을 다 신고하고 네. 또는 근로소득도 다 신고하고 네. 이런 경우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원천이 된다고 하면 일단 안 나오고, 두 번째로는 상속이나 또는 이제 증여에 대해서 과세했거나 과세가 된 소득, 그래서 어머니한테 받은 걸 다 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네. 뭐 부모님이나 또 다른 분들에게 받은 금액들도 다 신고를 했으면은 그런 거 다 기본 원천 잡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도 안 나오고,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매매해가지고 그 매매 대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땄을 경우 시세 차익을 가지고 그런 경우에도 이제는 원천이 될 수가 있죠. 아 그렇군요. 네. 그럼 오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에피소드 영상 4번째 자금 출처 세무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. 그럼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